자, 변수 i의 값을 해킹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직접 바꾸는 건 안 된대요. 그 말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i 변수 있고 30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출력은 50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 말은 뭐 중간쯤에서 값이 한번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사실 50 나오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원래 쓰던 방식이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거 두 줄. 풀로 그냥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수만 넣을 수 있는 i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30을 넣겠다죠. 그럼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다가 50을 덮어쓰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5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i는 50이 나와요. 그럼 왜 i는 50만 나와요?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변수 안에는 값을 딱 한 개만 넣을 수 있다가 있었죠. 두 번째 시간인가? 변수 내용 할 때 변수 안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어가지고 이 시점에서 30, 50 이렇게 안 들어있어 였잖아요. 그죠? 얘가 들어온 순간 이전에 썼던 30이라는 값은 덮어쓰기 당할 거니까. 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 원 버튼을 누르는 걸 거란 말이에요. 원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 버튼이 이게 뭔 뜻이에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행이죠, 실행.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 코드를 쭈르륵 읽어가지고 여기다가 결과를 보여주던 말던 하는 거잖아요. 뭐 출력을 안 한다면 안 보여줄 거고 출력을 한다면 보여줄 건데 근데 얘가 이걸 싹 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쓴 요런 말들은 사람 말인가요? 이거 사람 말 같지 않죠. 제가 친구랑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그럼 얘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써져 있는 말들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컴퓨터는 0, 1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이건 뭔데? 사람 입장에서 봐도 사람 말이 아니고 컴퓨터 입장에서 봐도 기계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중간 언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영역이 뭐 이렇게 존재하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 영역이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대요. 여기 사람말, 여기 기계말 이렇게 있대요. 내가 컴퓨터한테 말을 걸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걸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이런 말이 없대요. 그럼 내가 당장 뭐 이런 거 외워야겠지. 이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라고 말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 내가 내일 당장 스페인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 근데 난 에스파뇰을 할 줄 몰라. 그럼 못 가요? 상관없죠. 왜?
번역기 있으니까 구글 번역기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나 중국어 할 줄 몰라. 내일 아니면 좀 이따 중국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번역기 있으니까. 그 말을 안 배워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제 친구가 뭐 에스파뇰 전공이래요. 스페인어 전공이래. 그리고 얘도 스페인을 내일 간대요. 그러면은 나랑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누릴 거 누리면서 잘 놀까요? 전공하는 애가 더 좀 말이 통하니까 그래도 맞죠? 전공자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스페인어를 마스터해서 가야지 하면 언제 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사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번역기를 들고 갈 거예요. 제가 말을 건네는 쪽은 여기가 맞는데 한번 거쳐서 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은 얘가 번역을 해서 여기다 전달을 해줍니다. 번역기예요, 번역기. 다른 말로는 컴파일러라고도 합니다. 컴파일러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 과정 있죠. 번역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파일러는 컴파일 해주는 놈이 컴파일러겠죠. 맞죠? 그래서 좀 찾아보면 컴파일에는 애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기계어로 번역하다. 그러니까 그 컴파일러는 다른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놈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다 이제 쓰는 거는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말들이에요.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말이 아니라 중간 언어인 이 녀석으로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얘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는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스페인어 배우기 싫거든. 똑같은 거죠. 나는 기계어 모르고 싶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옛날 언어에는 이런 게 있긴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진공관 컴퓨터 시절 생각해보면 진공 상태냐 아니냐로 0, 1을 표현해가지고 직접 말을 걸었거든요. 컴퓨터한테. 왜 사이즈 엄청 커다란 그 컴퓨터 역사 초창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실행을 하는 건데 또 그냥 되진 않아요. 얘가. 우리가 이만큼의 코드라고 부르는 놈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리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메모리는 뭐였어요? 어제? 램이죠. 그죠? 그래서 왜 어제 작업 관리자 켰을 때 프로세스 있고 여기 메모리 몇 퍼 사용 중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메모리라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맞춰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바이트가 필요할까요? 뭐 딴 건 모르겠어요. 이딴 건 모르겠어요. 이거 몇 바이트인지 몰라. 이거 함수인데 이거 실행하는데 몇 바이트인지 몰라. 대신에 확실한 거 하나 있잖아요. 이거 몇 바이트예요? 이 4바이트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공간은 최소 4바이트 필요하다 안 해요. 그지? 이 정도는 먹고 있어야지. 최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컴퓨터에서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해요?
즉 램 관리는 누가 해요? 메모리 관리는 OS가 해요. 맞아요. OS 즉 운영체제가 해요. 뭐 윈도우, 뭐 맥북 쓴 사람들은 다른 거 있을 거고 뭐 리눅스, 아무튼 그 해당 OS가 해요. 컴퓨터에 깔려있는 운영체제가 그 메모리, 램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즉 실행을 하면은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를 찾아갑니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운영체제를 왜 찾아가겠어요? 운영체제의 역할이 뭐니까? 메모리 관리니까. 운영체제가 메모리 관리를 하는 놈이니까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가 이만큼이니까 메모리 이만큼 내놔를 해야 돼요. OS한테 가서. 나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실행해야 되니까 걔가 이제 OS한테 가는 거야. OS한테 이만큼 주세요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있대. int i2가 이렇게 뭐 하나 더 있대. 그럼 얘는 총 몇 바이트 필요해요? 그냥 8이에요. 4 더하기 4니까 8바이트. 나머지는 뭐 모르겠어. 이딴 건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9 맞아요? 이 안에 값이 아무것도 없는데? 맞죠? 맞죠? 이렇게 하면은 변수를 만들겠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거 4바이트예요.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4바이트 필요해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4바이트는 창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갖고 있는 땅에서 할당받는 거예요? 후자가 맞겠죠. 공간이 창조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땅에서 얼만큼 떼먹는 거잖아요. 왜? 근데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줄 쓰면은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 그냥 변수 만들게요 이런 뜻이었잖아요. 만든다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맨 처음에 제가 변수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은 변수 공간 이거 기억나요? 얘는 물리적 공간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변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4바이트짜리 공간이 생긴 거고 그 안에 3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생긴 게 이미 갖고 있는 전체 지도에서 이만큼 떼서 얘한테 주는 거라고요. 창조가 아니라. 요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를 하나 조립을 했어요. 내가 방금 컴퓨터 사왔어. 그러면은 메모리도 사서 끼워 맞췄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번에 산 게 뭐 8기가짜리래. 그러면 이미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8기가만큼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죠? 내가 뭐 좀 더 적은 용량에 막 4기가를 맞췄다 그러면은 얘보다 좀 덜 쓸 수 있는 거고, 공간 자체를. 이해되시죠? 내가 8기가짜리 램을 샀는데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공간이 8기가 초과해버렸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때는 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야죠. 맞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즉 메모리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최대 크기는 고정가스가 되는 거죠. 내가 컴퓨터를 살 때 또는 중간에 뭐 부품을 갈아 끼워도 되는 거고, 그때 맞췄던 램의 크기. 그래서 메모리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이 메모리의 관리 권한은 이제 운영체제한테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운영체제한테 가서 메모리 4바이트 내놔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을.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주지 않는다고. 4바이트만큼. 요게 이제 총 갖고 있는 메모리면, 원래 갖고 있는 땅 중에서 4바이트만큼 얘한테 쓰라고 살짝 빌려주는 느낌이에요. 원래 갖고 있는 이 공간 내부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8기가바이트 안에서 4바이트만큼을 얘한테 준다고요. 그러니까 할당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겁나 많아가지고 준산동 땅을 다 샀어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땅을 만들었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내가 둔산동 창조했습니다. 이거 아니죠. 그냥 원래 있던 땅의 명의를 내 이름 앞으로 돌려놓은 거다, 이게 다잖아요. 이게 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땅의 얼만큼을 이 i라는 변수가 가져가겠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i는 이 공간의 별명이에요. 이 안에는 30이 이진수로 변환돼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4바이트라고 했을 때 좀 더 크게 해볼까?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4바이트일 거고, 얘는 i라는 이름의 별명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이 공간의 별명이 i예요. 이 공간의 별명, 이 안에 이렇게 30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얘는 뭐 10진수 아니고 2진수겠지만 우리 편의상 4바이트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 여기도 이제 뭐 0, 0, 0, 0, 0, 1, 1, 1, 0, 0,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그러니까 데시멀을 바이너리로 붙여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i2 했어요. 60 했어요. 일단 요건 좀 지워놓자. 그러면은 이거 몇 바이트 필요해요? 얘 4바이트 4바이트 해서 총 8바이트 필요하죠. printf 해서 i1은 i1, i2는 이렇게 하면 뭐뭐 나와요? 3060 그냥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변수명 앞에다가 제가 이거 end, 즉 앰퍼샌드를 한번 붙여볼게요. 앰퍼샌드, 얘는 lb라고 해야 되고 옆에다가 long이라고 하나 붙여야 돼요. 여기 그냥 규칙이에요. 얘 뜻이 뭘까요? 변수명 앞에다가 앰퍼샌드 기호를 붙여놨어요. 이거 뭘까요? 여기 있는 거 했었는데, 그 코드업 할 때, 스캔F 할 때 얘는 주소라고 읽으면 됩니다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1의 주소란 뜻이에요. I1의 주소. 그러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I1의 실제 사는 곳을 알아낸 거예요, 지금. I2도 까보면 이렇게 나오죠, 잘. 얘네들의 주소를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걸 좀 알아셔야 돼요. 내가 메모리를 샀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래. 그러면은 크게 행정 단위는 어떻게 나냐? 뭐 강원도 있고, 뭐 경기도 있고, 서울 있고, 뭐 충청, 경상, 전라 뭐 이렇게 있죠. 메모리의 행정구역 단위는 얘가 만약에 80바이트다라고 했을 때 여기 80칸이 있을 거예요. 즉, 한 칸당 1바이트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산 메모리가 80바이트짜리야 라고 하면은 한 80개가 있는 거예요, 방이. 방이 총 80개. 첫 번째 방 번호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얘는 몇이에요? 79지. 80개니까 0부터 시작했으니까 79겠죠. 그죠? 그럼 0, 1, 2, 3, 4 뭐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79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위쪽이 작은 수고요. 아래쪽이 큰 수예요. 메모리 구조상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그 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함수 할 때. 함수 내부에서 만드는 게 지역 변수였고 함수 외부에서 만드는 게 전역 변수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이거랑 또 섞어야 돼요. 메모리를 샀어요. 그러면 메모리는 크게 이제 위쪽 구역, 중간 구역, 아래쪽 구역으로 나눠져서 관리를 합니다. 지역 변수, 우리가 당장 다뤄야 되는 지역 변수는 이 아래 동네에 살아요. 이 아래 동네의 이름은 스택이에요. 스택이 무슨 뜻이에요? 사타죠, 사타. 그래서 이 공간에는 실제로 관리를 이렇게 해요. 쌓으면서 해요. 방 관리를 쌓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차곡차곡 좀 정리를 해가면서 방을 내어준다. 이러한 영역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일단 공간 창출이 아니라 공간 할당이다. 또 아까 했었으니까. 공간 할당을 이 메모리 내부에서 해줄 건데 지역 변수는 스택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공간을 내어줄 때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공간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차곡차곡 쌓아 나갑니다. 요거 쓰는 법은 아셔야 돼요. 요거 주소를 실제로 까보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인 건데 잘 보세요. 제가 몇 번을 실행하던 숫자 단위가 크게 바뀌나요? 제가 이거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뭔가 값은 계속 바뀌는데 그냥 겁나 큰 숫자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까서 보면 I1의 주소는 이만큼이고
i2의 주소는 이만큼이다 인 거죠. 실제 주소 값이 이렇게 큰 수다라고 분명히 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맞춰보면은 0번이 위에 있으니까 얘는 수가 꽤 크잖아요. 그럼 꽤나 아래쪽에 있겠네? 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랑 또 섞어보면 아래쪽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스택이니까요. 위치상 스택은 아래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에 좀 더 가깝겠다라는 거죠. 얘는. 이해되시죠? 이거랑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좀 내부적으로 그린 게 좀 달라서 그렇지. 좀 섞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1의 주소, i2의 주소.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 지금 몇 차이 나요? 4? 여기까지는 어때요? 1407, 3470, 23463, 1407, 3470, 23463 똑같죠? 끝에 그냥 4만 차이 나네. 그럼 왜 얘가 더 크지? 얘가 4 더 크잖아요. 왜 얘가 더 크지?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였잖아요.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i1이 시점상 먼저 만들어졌네. 맞죠? 시점상 i1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맨 밑에 깔리겠네요. 얘는. 그 다음에 만들어진 i2는 이 위에 쌓이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스택 지역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i1이고 얘가 i2잖아요. 그러면은 자 i1 위에 i2 이렇게 있죠. 근데 얘네들은 총 4바이트씩 먹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요. 맞죠? 그러면 끝에 글자만 좀 봅시다. 16, 17, 18, 19만큼 총 4칸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럼 16 전은 뭘까요? 15, 14, 13, 12 맞네 그래요. 그죠? 얘네들이 왜 4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이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가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메모리 행정 단위는 1바이트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1바이트씩 쪼개서 총 4바이트씩 쓰고 있는 거고 i1이 아래에 있는 거고 i2가 그 위에 있는 거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쇼트라고 했으면 얘네 쇼트면 얘네의 차이는 2씩 나겠지. 이렇게요. 42, 40 14, 12 42, 40 34, 28 이렇게요. 쇼트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두 칸씩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랑 2 차이 나는 거잖아. 쇼트라면 여기까지 뭐 크게 문제 없죠? 어렵지 않죠? 지금 보면은 이게 값이 계속 바뀌어도 4 차이는 유지가 돼요. 그죠? 56, 52 84, 80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메모리 그리고 위쪽 중간 여기 밑에 스택 얘가 스택 얘가 메모리라고 했을 때 이거 관리 누가 한다고요?
운영체제 OS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고 있는 i1이나 i2 같은 애들, 얘네들의 특성은 함수 내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 변수란 말이죠. 지역 변수는 여기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은 메인 함수는 지금 총 8바이트 필요하대요. 나 지금 4바이트 2개 필요해요. 총 8바이트 필요해요를 운영체제한테 가서 말하면, 운영체제는 여기다가 공간 마련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메인 함수가 찾아왔으니까요. 맞죠? 그러면은 제가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짧은 시간 내에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한테 찾아가서 운영체제한테 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운영체제는 이 안쪽을 들여다 봐야겠죠. 그래야 견적을 뽑을 수가 있을 거니까.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견적을 내야 뭘 주던 말든 할 거니까요. 그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 안쪽을 들여다 봤을 때 4바이트 주면 되겠다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랜덤으로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누가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이 그릴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도화지에다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리면 안 효율적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때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릴 게 만약에 사이즈가 이만하대. 그러면 이건 안 효율적으로 쓴 게 맞네요. 왜? 공간이 그냥 많이 남았는데, 이 가운데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못 그리는 사이즈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뭐 이렇게 쌓아놨대요.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쌓아놨대. 그럼 그 다음에 이만큼 사이즈 들어와도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갑자기 큰 게 들어와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 좀 커다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이 놈들을 위해서 얘네들은 미리 정리하기를 잘했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스택 방식이에요. 그냥 정리를 해가면서 쓴다. 왜냐하면 메모리에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고 끝방이 존재하잖아요. 한계점이라는 게 있고 운영체제가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메모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이 기법을 쓰는 건데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얘네들끼리 4 차이 나는 이유, i1과 i2가 4 차이 나는 이유, 이렇게 돼 있었죠. 4 차이 나는 이유는 나왔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 i1 만들고 i2 갑자기 여기 생겼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메모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입장인데 아무렇게나 내주면은 다음이 곤란한 거죠.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얘 아까 뭐였더라? 16? 여기 뭐 12? 이런 식으로 4 차이 나게 딱 붙여서 놓는 이유. 정리해가면서 써야 되니까. 그래야 효율적으로 쓸 거니까. 그리고 큰 수는 여기 0에서부터 멀어지는 걸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쌓인다는 거. 아래쪽으로 깔릴 거라는 거. 그러니까 16이 더 멀다는 거. 여기 0에서부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이제 사전 지식인데, 자,
이거가 지도. 어디지?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 학원이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갤러리가 있고, 여기 요 앞에 사거리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학원 위치가 여기쯤인데, 여기 지도 잘 보면은 좀 뭐랄까, 이런 도로명 주소 같은 거 있고, 또 뭐 건물명도 있을 거고, 맞죠? 그리고 이런 길 이름도 있고요. 대덕대로, 둔산로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 보면은 은하수 내거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친구한테 이게 리얼 주소가 없네. 그러면은 이쯤으로 가볼까? 51번 길? 편의상 얘랑 뭐 여기서 나오면 여기니까 얘랑 같은 공간이라고 칠게요. 제가 여기다가 둔산로 51번 길이라고 쳤어요. 그리고 확대하면 여기 똑같은 데 나오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은하수 내거리라고 쳤대요. 왜 똑같은 데 나오죠? 결국엔 거기서 거기잖아요. 자, 편의상 이렇게 해보죠. 은하수 내거리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51번 길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주소가. 얘네 두 개를 같은 곳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곳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랑 만나고 싶어요. 갤러리 앞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둘 중에. 상관없지 않아요? 그죠? 내가 야 은하수 내거리로 나와 했어요. 그러면은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약속 장소를 여기 이렇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둔산로 51번 길로 나와 해도 똑같은 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이름이 총 두 개 있는 거네. 그러면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똑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데 얘는 뭐고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그 공간에 대한 별명이죠, 사실. 이게 리얼 찐 주소가 아니잖아. 요거는 이제 행정구역상 나라에서 관리하는 리얼 주소인 거죠. 그죠? 근데 둘 다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보단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쓰기에. 왜? 짧아서, 편해서, 귀찮아서. 친구한테 매번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기 싫잖아요. 왜냐면 나 이거 외우기도 싫은데. 야 은하수 내거리로 나와 해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요 I1은 공간에 대한 별명이에요. 공간에 대한 별명이에요. 이 I1이라고 쓰는 거는. 이게 행정구역상 리얼 주소인 거죠. 이게 이제 이만큼인 거고 얘가 I1인 거고
리얼 주소가 하나 있고요. 그 주소를 외우기 싫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외워서 쓰기 싫잖아요, 애초에 매번 바뀌는 거. 그걸 그냥 i1으로 부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그림 뭐 있나? 요거 있죠. 이 공간에 대한 주소가 따로 있고요. 그 주소 값을 내가 외워서 쓰기 싫으니까 i1, 뭐 i, 뭐 a, x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길다란 주소 값이나 이 별명이나 어쨌든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요거 몇 바이트 필요하다고요? 멤버 44니까 8이지. 그러면은 int a 하고 얘가 줬으면 이렇게면 그럼 몇 바이트? 이래도 8이죠? 4, 2, 2니까 8이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뭐 이렇게 했대. source I want to. 그러면 이 차이는 이식 난다까지 아까 해냈었고, 얘네들을 붙여놓는 이유도 아까 알아냈고,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가 그냥 이유예요. 떨어뜨릴 이유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걸 외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걸 외우는 것보다. 맞죠? 여기 이거 리얼 주소가 있잖아요. 있는데 싫어. 인 거죠. 사람이 쓰기 너무 불편해. 그래서 별명을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i1만 써보죠. 여기서 이렇게 두 줄이 있잖아요. 얘랑 얘랑 차이는 뭔데 그러면?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이랑 차이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i1은 얘잖아요. 해당 공간에 대한 별명.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값으로 치환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는데? 인 거고, 여기서는 이거죠, 이거. 리얼 네임. 변수 시간에 배웠을 때 이퀄 마크 왼쪽에 있으면 변수고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값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그냥 값이 맞는 거네. 맞죠? 이건 아예 다른 의미인 거고요. i1의 주소니까요. i1의 주소에 값을 나타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긴 숫자는 어떤 공간에 대한 실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i는 50을 했어요. i1은 50. 그러면 값이 바뀌겠죠, 위의 값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이용한 거예요? 여기서는 얘를 이용한 거네. 이해되죠? 이게 뭔데요? 어떤 한 공간이 있고 얘는 별명 하나랑 본명 하나가 있다. 그 중에서 별명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방법 하나가 더 생겼네? 잖아요. 맞죠?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예요? 별명을 써서 값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본명 써서 값을 바꾸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이게 포인터 끝이에요.
별명 말고 본명 쓰자 라는 건데요. 자, 요거는 중요해요. 이거 진짜 좀 많이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인트만 있으니까 인트로 가자. 인트 포인트 P는 A, I로 바꿔. 하나만 쓸 거니까 I. 자, 이 한 줄이 포인터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냥 이 상황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자,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못 쓴다니까 본명, 그러니까 실제 주소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 한 줄 잘 봅시다. 요거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이 P는 뭐예요? 여기서의 I랑 똑같은 거죠. 그냥 변수명이네. 그러면 변수 이름이 P인 거네. 그럼 얘의 자료형은 뭐예요? 인트인가요? 정수예요. 이거 좀 다르잖아요. 정수가 아니에요. 일단 인트가 아니에요. 얘는 인트 포인터라고 읽습니다. 인트 요거 별 모양, 우리가 원래 아는 이 정수랑은 다른 놈이에요. 요 별 모양을 포인터라고 읽고 포인터 마크라고도 읽고요. 그러니까 인트 포인터 T예요. 그냥.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대요? I의 주소가 들어있죠.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변수는 일반 자료형,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형 있죠. 차소트, 인트롱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주소값을 담을 수 없어요.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준다 라는 뜻은 이놈은 이제부터 주소 전용 변수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타입이 뭐가 오던 뒤에 이런 별 마크가 찍혀 있으면은 얘는 주소 전용 변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걸 못해. 반대로 이러면은 주소가 30이라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 잘 하시면 돼요. P 안에는 현재 주소값이 들어있는데 I의 주소값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P를 출력했을 때 I의 주소랑 같은 값이 들어있어야겠네요. 맞죠? I의 주소를 P에다가 넣었다면서요. 넣겠다는 동일하니까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맞죠? 계속 같은 값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사실 I의 주소를 P에다가 담았으니 여기에다가 P를 출력해도 여기다가 I의 주소를 출력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요 P라는 데에는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P에다가 50을 넣었대. 이건 무슨 뜻일까요? P에다가 50을 넣었대. P는 주소 전용 변수죠. 그러면은 이거 다 싹 다 무시하고 그냥 50으로 바꾸겠다는 거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왜냐면은 얘는 주소값을 의미해서 여기서 이런 방을 나타내는 건데 이 방을 내가 직접 50으로 바꾸겠다? 이런 건 안 써요. 뭐 때에 따라 쓰기도 하지만 이런 건 안 쓸 거예요. 여기에는 I의 주소 값이란 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P가 내가 주소 전용 변수야를 알고 있어요. 이 포인터 마크 때문에. 그러니까 P 안에 들어있는 거는 지금 요런 긴 숫자잖아요. 이걸 그냥 대뜸 50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소 값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럼 공간의 위치를 바꿔버리겠다는 거니까 I1이랑 다른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저는 i의 주소를 알아냈고요. 그걸 잠깐 어디다 적어놨어요. 요 한 줄, 이 의미하는 바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싶어. 이 상황이에요. 근데 나 친구네 집이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동선 뭐지? 대로 어쩌고 저쩌고 친구네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내가 친구네 주소를 알아냈대. 요거를 여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여기다 써놨대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다 써놨어. 그럼 저는 친구네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아니죠. 실제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네이버 지도에 쳐가지고 길 찾기 해서 일단 이게 한번 있어야 되잖아. 맞죠? 가야지 내 친구네 집이 나올 거잖아요. 가다예요. 여기 앞에 써있는 요 별표, 그러니까 에스터리스크 마크라고 하거든요. 또 얘도 포인트 마크인데 이렇게 쓰면은 얘는 가다예요. P로 가다라고 읽어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모양으로 잘 외워주세요. 그러면은 P로 갔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내가 여기로 갔대. 근데 이게 만약에 갤러리아 주소예요. 갤러리아 주소야. 내가 여기로 갔대. 그럼 뭐가 나와요? 내 눈앞에? 갤러리아가 나오죠. 갤러리아 건물이 나오지. 그 안에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 아직 못 만났죠. 그렇죠? 갔어요, 내가. 근데 이 말은 또 갤러리아의 주소로 가다 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i1의 값은 바뀌었죠? 맞지? i1? i의 값은 바뀌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P는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i의 주소라고 쓸 수 있죠. i의 주소로 가면 뭐가 나오는데? i가 나오지, 30이 아니라. 그럼 모양이 똑같아졌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똑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철순의 집을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알아낸 게 철순의 집 주소야. 그래서 철순의 집 주소로 가면 뭐가 나온다? 철순의 집 주소로 가면 이게 나오는 거지 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철수는 이런 30, 50 같은 값 정도로 보면 될 거고, 왜냐면 그 집 안에 있는 놈일 테니까. 얘는 그 공간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주소 전용 변수고요. 어떤 공간에 대한 리얼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앞에 써져 있는 거는 가다라고 읽어야 되고요. P로 가다. P로 가면 뭐가 나오는데?
P 안에 써져 있는 게 i의 주소니까 i가 나오겠지. 요거랑 차이점만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P 안에는 현재 i의 주소가 써 있는 거고, i의 주소로 가면 i가 나올 거고요. 이게 좀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P 같은 애는 필요가 없던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됐던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안 되겠다. 그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래매요. i는 50 이렇게 하지 말래매요. 그러니까 i의 주소를 알아내서 거기로 가서 50을 넣겠다 랑 i에다가 50을 넣겠다 랑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다가 어떤 과정이 추가된 거냐면은 P라는 놈이 등장을 해서 여기다가 i의 주소를 살짝 올려놓고 이 P 변수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한 주소값을 컨트롤하는 거, 주소값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 그 재료로서 이런 포인터 변수를 쓰는 거, 이게 전부예요. 요만큼만 이해하시면 포인터 끝나요. 값이 정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개 바꿔보면은 i의 주소로 가다. 똑같은 거 나오겠지. i랑. 뭐랑 같은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현재 P로 가다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나오죠. 요렇게 5줄. 이게 왜 다 50이지? 얘네들은 왜 값이 똑같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랑 얘기하는 게 다 똑같다. 다 같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왜냐면은 이렇게 말하나 어차피 갤러리아니까, 갤러리 앞에 사거리니까 이렇게 말하나 상관이 없다. 대신에 이 정보를 살짝 메모장에 적어 놓고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지. 여기로 가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소를 알아내고 그 주소에 써져 있는 곳까지 가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예 생 기초, 포인터의 기초 개념인 거고, 이게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뭘까, 배열, 문자열 이런 거 먼저 나올 텐데요. 당분간은 보지 마세요. 특히 메모리를 제어해야 되는 경우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 당분간은 얘만 쓸 거예요. 이전과는 양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전에 반복문, 함수 이런 거에서 어려웠던 거랑 느낌이 약간 달라질 거예요. 얘는 진짜로 머리를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넉넉히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고민을 좀 나름대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저러지? 이런 거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힌트로 드릴 테니까 그 다음 문제를 풀면 되는데, 포인터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 진행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라서 나머지는 좀 천천히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남은 문제들 풀어주시면 됩니다.